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무신사를 스터디해 볼 생각인데, 음, 비상장이죠. 그리고 SP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의류 플랫폼이라서 의류회사하고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신성통상도 SP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무신사가 IPO를 할 것 같은데, IPO를 하면은 같이 재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조금 업태가 다르지만 SPA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 상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SPA 관련 상장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니클로는 잘하는 이제 해외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스파어나 제일모직의 에이세컨즈인가요? 다 상장이 따로 안 돼 있죠. 스파오는 이랜드 거고, 이랜드 비상장이고요. 무신사를 보면, 2001년에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출발했습니다. 무신사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저도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무신사를 강남역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쭉 발전을 해왔고, 2017년에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PB를 만들었고, 21년에는 이제 요즘 대세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29cm의 지분 100% 인수, 이게 여성 의류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총 거래액이 3.4조. 그 특징이 이제 적자였던 적이 없어요. 꾸준한 흑자. 23년 기준으로 입점 브랜드가 7,000개. 최대 주주가 이제 창업자인 조만호 의장인데, 지분율이 한 60% 좀 넘는 것 같아요. 60에서 65 사이. 그 매출은 이제 플랫폼이니까 수수료 수익과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수익. 이건 PB 제품이죠. 그 수수료율이 평균 27.6%. 그 높은 시장 지배력과 PB 상품 확대, 포트폴리오 다양화, 신발도 팔고 여성 의류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최저 판매가 확보 및 각종 단독 행사 등을 유치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시장 지배력이 강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시 또 이용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PB 상품 확대는 이제 그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 남성복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복과 화장품 사업, 신발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여성 고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3개월 내 구매 경험 기준으로 여성 고객의 무신사 스토어 이용률이 36.3%다. 이게 이제 카카오의 지그재그를 높은 차이로, 이제 큰 차이로 추월한 수치라고 합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27.6%고, 자체 PB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PB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PB 상품.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 탈피. 그러니까 수익 구조 다변화를 하는 거죠. 좋은 품질 및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객 확보. PB 제품으로 진입한 고객의 타 브랜드 제품 구매 유도. PB를 사러 왔다가 딴 것도 사는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 쿠팡 W 컨셉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무신사의 무신사 스탠다드는 성공적인 사례다. 그래서 2년 전 기준으로 4,500개 유닛을 보유하고 있고, 중저가죠.
그래서 주여 연혁은 이렇고 2001년 참 대단한 분이죠. 8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 창업자가 2020대 그러니까 20살이 안 돼서부터 한 거죠. 만 19살 때 무신사닷컴을 설립을 했고 17년에 무신사 PB 뭐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고요. 22년 총 거래액이 3.4조다. 중요한 게 전년 대비해서 48%는 증가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1990억, 2000억에서 3.4조다. 4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이게 뭐 15배, 16배 정도 되는 거죠. 17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고.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55%, 329억에서 7083억. 어마어마하고 15년부터 18년까지 3배가 늘었는데 넘게 18년에서 19년에 다시 2배가 늘었죠. 이익이 이때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19년이 의미 있는 해였고 근데도 22%나 영업이익률이 나왔었다. 그 코로나 때 또 크게 매출이 늘었죠. 이익률은 늘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뭐 매출이 이제 크게 조금씩 늘은 거죠. 21년에. 그러다 22년에 또 크게 점핑을 하죠.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매출이 2배가 넘게 늘었다. 근데 다만 실적은 부진하다. 광고비 증가, 경쟁 심화로 자회사 뭐 리세일하는 리셀러라고 하죠. 중고품 판매하는데 뭐 거기 몇 군데가 실적 부진해서 근데 이제 내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뭐 빅비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상장이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 비율이 210%예요. 22년.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 현금 플러스 금융자산이 근데 3,600억. 그래서 뭐 일단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유동부채 쪽에서 많이 늘었는데 2배가 넘게 늘었죠. 그 유동금융부채 그 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아마 이거는 이제 이자성 부채 차입금일 것 같아요. 무신사 24년에 IPO를 한다. 100% 확정은 물론 아니고 그 무신사가 적격 IPO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 3조 2천억 원 공모자금 규모 1100억 이상일 경우에만 하겠다. 투자자한테. 근데 이렇게 적격 IPO 요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한 거는 드문 사례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23년 7월 기준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3.5조다. 그 스탁옵션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보통 풋옵션이 걸려있으면 상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19년도에 풋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5년이면 24년이죠. 그래서 12월이니까 내년 12월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세콰이어 캐피탈의 연이자 8%를 적용해서 투자금을 물어내야 된다. 938억에 연 8%. 72억이 넘죠. 그래서 네, 추가 합의를 통해 풋옵션의 행사에 대한 조건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 이제 아마 뭐 연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증시 환경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기업 가치를 적격 IPO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그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협상하는 하는 것도 그렇고 상장을 해야겠죠. 당연히 분위기 좋을 때. 그래서 무신사가 대단한 거는
거품이 지금 다 꺼진 상태에서도 3조 이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켓컬리와 대비되는 게, 마켓컬리는 거품이 엄청나게 꺼졌죠. 뭐 한 거의 70% 이상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흑자 플랫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막 2020년에도 13.14%가 나왔죠, 거의.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22%, 96억, 217억, 493억, 585억. 그러니까 이런 게 큰 거죠.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했다. 총 발행 주식수의 3%를 소각을 했고요. 주관사가, 상장 주관사가 선정된 경우에 주관사가 먼저 발행사에 자사주 소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상장 준비라고 봐야 되고, 올해를 기점으로 북미나 뭐 일본에 21년에 법인도 세우고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본격적 투자 안 한 게 오히려 잘했다고 봐야 되죠.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갖고 더더욱 쉽지 않고, 상장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비전을 말할 때는 이걸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 이제 뭐 비용을 투자해서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 유니클로, 자라, 무신사, 스파우는 연간 실적이고, 이 상장 기업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했는데요. 뭐 매출은 당연히 크고, 그런데 뭐 유니클로, 자라, 무신사가 이제 매출이 확실히 크죠. 스파우, 유니클로는 영업이익률도 좋고 자라도 좋죠. 그래서 무신사가 3.5조를 받았다. 이제 신성동상이 재평가될 거로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상장 기업만 봤을 때는 또 애매하긴 해요. 영업무역이, 영업이익률도 20.4%나 나왔고,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 4.2, 신성동상은 올해 실적 기준은 없어갖고, 최근에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그 종료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3.7 비슷하죠. 그래서 영업무역과 신성동상이 신성동상이 더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무신사가 상장되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무신사가 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는데 22년 매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872억에서 1794억. 그러니까 매출이 7천억에서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PB 브랜드 매출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거 회사에서 이제 밝히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엣지나 파페치, 이게 이제 머스트 투자자면 자산운용이 했다가 완전히 작살난 기업이죠. 이 두 개가 아마 이제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완전히, 해외 기업조차도 거품이 완전히 빠졌는데, 엣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무신사가 3.5조 받은 건 정말 대단하다. 다 또 적자 기업이죠. 그래서 파페치는 지금 7,400억, 스티픽스는 5,000억.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갑자기 뜬금포를 무신사를 왜 하냐, SP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25% 정도 된다. 그러면 신성동상이 재평가될 요인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